저희들이 국세청과 또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청, 인천청 이렇게 4개 기관을 오늘 국감을 하는데 네. 물론 국세청 본청이 위주라 하더라도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도 별개의 지금 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행정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전에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시간이 좀 촉박하고 이래가 그런데 저는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도 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네. 위원장님, 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된 별개의 기관의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하신 자료도 있고 또 나중에 질의할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업무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감 때에 제가 지적을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큰 거 2가지 주식회사 화천대유 관련돼서 이거 세무조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에 당시 국세청장께서 유심히 살펴보겠다. 사실상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이 부분하고 또 모범 납세자의 경우에 각종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도 훈장 등의 영정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폐지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했는지 하고 세정협의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폐지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식 소통 통로가 없어져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다 끝내고 난 뒤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청장님 한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묻을게요. 지난 정권에서 국세청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가요. 국세청 본연의 목적에 따라 예, 그래서 공공의 국세청이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매년 상하반기 2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도 이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그해 8월 달에 국세행정개혁 TF팀이라는 것을 이상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 조직, 그 기구 도대체 누가 만들었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적폐청산 TF팀 만들어라니까 국세행정개혁 TF팀이라는 걸 만들어 와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했는 거는 과거의 거 들춰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아까도 이미 어느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의 태광실업 사건 국정조사했는 거 다시 들춰봤고 이렇게 해서 5건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문제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청장님 있습니다. 오늘 예. 답변하시는 걸 예. 보니까 알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모르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정권이 도구가 되어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요. 그런데 정치적 세무조사를 위한 TF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예, 답변하세요. 왜 그때 그렇게 무뭇무뭇하게 하시나요?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합동 TF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럼 태왕 실업 관련돼서 왜 이걸 그때 했어요? 그때 분들 제가 명단 한 분 한 분 이야기 드릴까요? 그럼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예산 들어갔을 건데 아무런 실적도 없이
결국은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는데 태강실업 관련돼서 뭐 전부 다 별 내용 없이 이렇게 종결 처리됐어요. 자, 이건 요 정도로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 세무조사 근절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세무조사는 예. 법과 원칙에 따라 예, 본연의 똑같은 목적을 이야기를 실시합니다. 계속 하시는데 하루 종일 하면 법과 원칙인데 몇 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발을 정자 한번 꺼보십시오. 다음은 변칙적 부의 대물립 입법 미비로 패소한 국세청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7일 날 국세청이 낸 보도자료 보면은 벌떼 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의 저가로 양도해서 이거 왜 저게 안 띄어집니까? 예, 저가로 양도해서 개발 이익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사각지대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사주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사주가 지배하는 A 법인에서 개발 예정 부동산을 사주 자녀에게 헐값으로 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세금 부과 가능한데 2번의 경우에 사주가 지배주주인 A 기업에서 자녀가 지배주주인 B 기업에 가는 경우에는 이걸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좀 입법적인 좀 미비점이 있어서 좀 예. 이렇게 그래서 개선해야 될지 제가 나중에 입법 발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이런 사항을 국세청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별로 그런 문제의식을 안 가졌는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볼게요. 납세 협력 비용 아시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납세 협력 비용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실제로 들어가는 징세 비용 이외에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뭐 시간, 노력 이런 게 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납세 협력 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영세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축과제 발굴을 해서 2016년까지의 납세 협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좀 감축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어요. 지금 성공했습니까? 예, 2016년 납사 협력 비용 측정 결과 그때 한 13.3% 정도 감축한 걸로 그렇게 그래서 나오고 이 있습니다. 납세 협력 비용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징세 비용을 한번 볼게요. 저거는 납세 협력 비용이고 징세 비용표 한번 봅시다. 좀 크게 한번 해주세요. 저거는 뭐냐면은 세수 기준으로 해서 100원당 징세비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겁니다. 21년도에 0.54원 돼 있어요. 그게 100원을 세금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54전이 필요하다는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보면은 납세 징세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 표 한번 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저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제가 화천대유 세무조사 관련된 사항하고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 그리고 세정협의회 관련된 사항 이 세 가지를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그죠? 그렇게 예, 좀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납세 협력 비용 감소 위한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저 그래프 한번 보시죠.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수당 징세비가 100원당 54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효율성이 증가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줄어들었는데,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작년도에 분모인 국세청 세수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효율성으로 나타난 것이라면은 누군가는 협력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냐고 따져보니까 결국은 종합소득세 자기조정 신고자 가산세 납부 현황을 보면은 2008년도에는 641명밖에 안 됐던 것이 2021년도에 거의 한 10배 6,059명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그 양식 전체 몇 쪽 된지 아십니까? 35쪽이나 돼요. 저는 그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가 직접 신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갖고 이제 납세 협력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홈택스 등의 자동 입력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신고를 하면은 사실 잘못 입력하잖아요. 단순 자료 누락으로 해갖고 입력하면은 나중에 가산세 내야 돼요. 가산세를 보니까 5년 동안에 1,203억 원에 달하는데 이게 결국은 납세 협력 비용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납세 협력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 자료 입력 누락에 대한 가산세보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사실 좀 몰라서 입력 못하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가산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직접 해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줄을 서가 기다린단 말이죠. 8시쯤 돼서 줄 서가 기다리다가 번호표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전부 다 납세 협력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거 하다가 잘못해갖고 집에서 입력 잘못되면 가산세는 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납세 협력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무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조사 계속 축소한다는데 뭐 때문에 축소하죠?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조금 축소하되 알겠습니다. 예, 근데 선택과 2021년도의 세무조사는 사실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저 표 한번 보십시오. 빨간 표. 비정기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는 늘어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특히 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10억 이하의 그 구간에서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0억 매출 한도까지는 소상공인 소기업 버팀목 플러스 6조 7천억 예산 그 세출 예산 알고 계시죠? 예. 그래 따지면은 한쪽에는 세출 예산에서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세무조사해갖고 또 이렇게 부담을 늘리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비정기 조사의 경우에는 특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차명 계좌나 탈세 제보 같은 게 이제 와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경우가 부분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다음 표 한번 보시죠. 저 표는 뭐냐면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특히 수입 금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중심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적은 규모의 법인보다는 큰 규모로 해서 잡아볼까 하는 그런 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에요. 저걸 그림표를 보면은 나타나는데 무게 중심이 소위 돈 잘 버는 기업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특정 소득 구간을 겨냥해서 결국은 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저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그 고액 소송건 관련돼서 패소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패소율을 보니까 행정소송 변호사 지금 선임해가 하는데 패소율이 작년에는 39.4%로 굉장히 높았어요. 이 패소율이 이렇게 높은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단표를 한번 보시면은 국세청 내부 변호사의 경우에도 보면은 패소율은 굉장히 낮아요. 8.3%, 평균으로 한 11% 되는데 패소율은 낮은데 내부 변호사들 평균 재직 기간을 보면은 3년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부에 근무하던 직원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서 결국은 대형 로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결국은 우리 국세청 패소율은 높아지고 다른 로펌이라든지 대형 로펌은 패소율이 낮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소송 대리인 인력 풀을 내서 저희들 성과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다음에 인력 풀에서 배제하고 그렇게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게 아니고 내부 직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내부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 처우가
외부 변호사들에 비해서 높지 않아서 좀 유능한 변호사에 떠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는 결국은 노무원만 가르쳐주고 다른 일반 조업범으로 가버리면은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 내부 변호사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성과 연봉 같은 걸 좀 차등 지급하고 좀 승소장려금 이런 같은 우대 조치 좀 해서 좀 장기 근무를 유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